바야흐로 임플란트 전성시대. 임플란트는 LTE급 속도로 빠르게 발전했는데,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잇몸의 상태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뉜다고? 임플란트 치료 성공이냐? 실패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임플란트 치료의 실패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 전격 해보한다. 네, 임플란트 시술이 LTE급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색깔과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비슷하고 수명까지 오래 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도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빠져서 재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큰맘 먹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다시 또 치료해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 실패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미르치과병원 박광범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임플란트란 무엇이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죠.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세상에 정말 가기 싫은 병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치과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가기 싫은 병원이긴 하지만 꼭 가야 되는 이유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튼튼하고 또 기능적이고 예쁜 치아를 만들기 위한 거죠.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임플란트 치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는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치조골을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치조골이 충분하지 못한 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치조골이 충분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뼈 속에 심고 그리고 기둥을 지대주라고 하는 기둥을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치관을 만드는 상당히 간단한 술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너무 얇은 뼈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을 통해서 충분한 뼈를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수술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기술 그리고 수술의 기술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자연 치아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예쁘고 기능적인 치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속에서 임플란트가 보이긴 하지만 입안에 사진에서 보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임플란트 보철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 제일 어금니의 임플란트 치료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기능적이고 자연 치아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운 보철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례는 상악 전체 임플란트 정례입니다. 하악은 아래턱은 약 15년 전에 이미 식립이 되었고요. 위턱은 한 5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악과 하악은 수술 방법이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실시되었습니다만은 둘 다 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상악의 보철물인 경우에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이 캐드캠 테크닉이 사용되어서 훨씬 아름답고 또 기능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보철물이 장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이제는 97% 또는 98% 정도로 그렇게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100%가 안 되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의학적 술식에 비해서 이 임플란트 술식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분에게 실패가 생기면 그 환자분에게는 100%가 되어버리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잇몸이 올라가서 보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아내리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진행되어서 임플란트나 또 보철물이 부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그 주변의 뼈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뼈가 충분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데요.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완벽한 처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이 98%나 된다고 하니까 뭐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잇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치료 관리가 좋지 않으면 임플란트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증례를 보면서 임플란트가 왜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플란트가 실패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다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의 실패와 함께 그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뼈라든지 또 잇몸 조직이 많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 증례입니다. 이분은 50대의 여성분인데요. 상악 제1대구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임플란트가 탈락되어서 빠지게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는 너무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잇몸은 어느 정도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예전에는 이 뼈를 회복시키는 수술을 먼저 하고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보철물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특화된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기 전에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빈 공간에 뼈를 이식하고 또 보호막을 설치하고 수술이 종료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정도의 공간은 뼈로 다시 채워지게 되고 약 한 4,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보철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정례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4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3개의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보철물을 함께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즉시 임플란트를 다시 하려고 욕심을 부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또 재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게 잘 성공을 하려면 다시 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튼튼한 뼈를 만들려면 튼튼한 잇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아물 때까지 한 3개월, 기본적으로는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상태나 또 잇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흑백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던 부위가 염증 때문에 거의 동굴처럼 다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다시 뼈 이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지 기능이 가능한 건강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뼈를 이식하고 또 그 위에 뼈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막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공간이라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10개월 후에 이제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었고 밑에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비어있던 공간이 뼈로 다 채워져 있고 임플란트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한번 실패한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런가 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그 외제 임플란트만 고집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제냐 국산이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의 대부분이 외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은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임플란트 수출국 중에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정례가 그것을 대변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2개 임플란트의 뼈가 대단히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임플란트 시스템이 소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시스템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뼈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패한 임플란트를 빼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의 방사선 사진인데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시면 이 뼈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임플란트로 인해서 거의 10mm 정도의 10mm라면 입안에서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치조골이 파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뼈를 만드는 시간만 거의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골 이식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술이 아마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위해서 하는 수술 중에는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주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제 위쪽은 골 이식술을 하고 난 직후의 사진인데 위에 보면 이렇게 막이 쳐져 있고 나사 모양이 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재생된 뼈에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하는 데까지 13개월, 1년하고도 1개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5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 않죠. 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물론 다시 뼈를 재생시키고 다시 이 보철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원래 자연치아가 갖고 있던 만큼의 그런 아름다움을 재생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마지막 임상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상악, 전락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악은 외국에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상악 위쪽의 위턱의 임플란트는 한국에서 하셨고 하악은 외국에서 하셨는데 외국에서 하신 임플란트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2개의 임플란트는 이미 탈락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상태에 있고요. 남아있는 임플란트들도 전부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안에서 보시면 거의 잇몸뼈가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아래 턱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임플란트 하기 싫다, 하기 말고 틀니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틀니가 올라앉을 수 있는 그런 치조골조차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틀니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수술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환자분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치료를 마친 상태의 엑스레이 사진과 임상 사진입니다. 앞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상당히 길어져 있고 물론 기능은 잘 하고 있지만 심미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치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네, 실제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내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실패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각 증상, 내가 느끼는 증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흔히 느끼는 자각 증상들은 일단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린다, 움직임이 생긴다. 실제로 임플란트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움직인다는 것은 큰 문제를 벌써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흔히 느끼시는 것이 잇몸이 붓고 양치를 할 때 피가 난다. 자연치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증상들 중에서 이런 증례들 중에서 한 19 정도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거의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견디다 보면 아주 큰 이제 곤욕을 치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는 일단은 먼저 치과를 방문하셔야 되겠죠. 가장 좋은 곳은 치료를 받은 곳에 가셔야 됩니다. 원래 치료를 하셨던 치과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죠, 그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치료를 받긴 하지만 가끔씩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과 병원에서 두 번째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정말 한국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은 건 좋지만 사실 개념들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환자에게 맞지 않는, 나한테 맞지 않는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견을 받아보는 것은 상당히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느낀 거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임플란트를 좀 늦게 하셔서 저희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모시고 여러분 특히 아드님들 어머니 모시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상 있을 때는. 누구나 임플란트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패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들이 쓰기 싫은 말이거든요. 근데 실패의 반대말은 저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예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연치아가 있을 때, 내 이빨이 건강할 때 임플란트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또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리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임플란트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요즘은 대부분의 치과들이 CT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T가 치료 계획 그리고 진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냥 CT를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치료 계획을 미리 해보고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계획된 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테크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내비게이션 장치, 또 좋은 임플란트, 게다가 캐드캠 보철물까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그런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 없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네. 시간과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치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임플란트가 나왔다면서요, 원장님?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생활의 모든 곳에 디지털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임플란트 쪽에서는 이 디지털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기 힘들 만큼 그 기술이 진보되어 있습니다. 네. 전에는 어떻게 보면 치과의사 선생님이나 외과의사 선생님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CT를 통해서 어디에 뼈가 있고 어떤 모양의 치아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각도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것인가 다 분석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캐드캠을 통해서 다시 임플란트가 식립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최종 보철물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허락되면 임플란트의 식립과 동시에 최종 보철물이 바로 끼워지는 거죠. 그것을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데이 임플란트, 하루의 임플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례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어금니 제1소구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루트가, 이 뿌리가 파절되어서 발치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알투게이트를 통해서 이게 분석이 다 되고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자마자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요. 뼈 이식도 하고 또 잇몸 이식도 하고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었습니다. 임시 보철물이 아니라 이미 최종 보철, 미리 만들어진 보철물이 함께 장착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술 직후 그리고 5개월 뒤 또 4년 뒤에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시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느냐, 더 빨리 하고 쉽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부족한 뼈를 만들고 또 필요하면 잇몸도 이식을 할 수 있고 게다가 최종 보철물까지 적시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신 것을 방사선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은
하악의 전치부, 밑에 앞니는 이렇게 원대 임플란트로 해보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이런 장치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데 보시다시피 조그마한 구멍밖에 안 생겨 있죠. 네. 거의 출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아지면 그 조건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 얼마나 단단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만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허락되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보철물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시치아가 아니라 최종 보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엑스레이를 찍은 상태에서 보면 아주 만족스러운 위치에 좋은 수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기술도 혁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 세상 많이 좋아졌죠. 예. 네, 그러네요. 예.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요. 임플란트 치료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도 여러 개 임플란트 하셨지만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내 가족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치료가 첫 번째가 임플란트가 되었습니다.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하려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알투게이트라든지 또 기타 몇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수술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치조골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조골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뼈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뼈를 두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틀림없이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관리에 아주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양치질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기본적인 양치질 이외에 치간치솔이라든지 또 워터픽이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장치를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든 불편함이 생겼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치료가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2차, 3차 의견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가 생겼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또는 3% 있지만 재치료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번 수술이 들어가서 속이 상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는 어떻게 치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잇몸 상태와 사후 관리에 따라 그 수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힘들게 받은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미래치과병원 박광범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추혜영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